갑자기 손주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하고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조용히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한 가지 기름만 매일 드셔도 사라져가는 내 기억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기름의 정체와 정확한 먹는 방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이해하고 기억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뇌세포막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지방으로 이루어진 장기예요. 무려 60%가 지방입니다. 문제는 어떤 지방을 드시느냐가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쁜 기름은 뇌 속에 염증을 만들고 세포를 파괴합니다. 좋은 기름은 뇌를 보호하고 기억을 지켜줘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혹시 이런 증상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일,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순간, 며칠 전 일인데도 기억이 흐릿한 느낌, 물건을 어디 뒀는지 찾느라 집안을 헤매는 시간이 늘어난 것. 이 모든 게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이에요.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쁜 기름을 드시면 뇌 속 염증이 쌓이고 그게 계속되면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뇌는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손상된 세포는 못 살리지만 남아있는 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에요. 저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30년간 뇌 노화와 기억력 저하를 연구해온 신경영양학 박사예요.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기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급격히 진행되던 기억력 저하가 멈춘 사례들을 직접 목격했어요. 75세 박명자님은 기억력 검사 점수가 20점대였는데 이 기름을 1년 동안 꾸준히 드신 결과 28점으로 올라오셨습니다. 80세 홍성자님은 손주 이름을 자꾸 헷갈리셨는데 지금은 전화번호까지 기억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기름의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식단도 아니에요. 마트 기름 코너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평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이 뇌 염증을 끄고 기억을 지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루 한 숟가락 딱 10초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기억력 때문에 불안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에 사는 72세 이순자님, 이분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주인공이에요. 6개월 전 72세 이순자님이 처음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을 때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심각한 깜빡거림에 시달리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컵을 꺼내려고 찬장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일어났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닫는 일도 많아졌고요. 더 힘들었던 건 손주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큰 손주 이름을 부르려다가 작은 손주 이름이 나오고 작은 손주를 부르려다가 큰 손주 이름이 튀어나왔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예 손주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입까지 나왔는데 그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72세 이순자님은 정말 무서웠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하세요.
밤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셨습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약속 시간도 자꾸 까먹고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말을 더듬게 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외출하는 것도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혹시 길을 잃으면 어쩌나, 혹시 누군가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2세 이순자님은 제가 진행하던 들기름 내염증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그냥 삼키는 거였습니다. 단돈 1,000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습관이었죠. 처음 한 달은 솔직히 큰 변화가 없었어요. 72세 이순자님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정말 이 기름 한 숟가락으로 뭐가 달라질까 싶으셨대요. 그런데 2달째 접어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한 느낌이 들었고 전날 있었던 일들이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했대요. 3달이 지났을 때는 확실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약속을 스스로 챙기게 되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됐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고 했는지도 잊어버리지 않게 됐죠. 가장 놀라운 건 밤에 불안감 없이 편하게 잠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72세 이순자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돈 1,000원짜리 습관이 제 인생을 되찾아 줬다고요. 이제는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손주들 반찬도 다시 만들어 주시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들기름이 뇌를 살리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되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열을 가하면 안 되는 이유, 보관 방법을 틀리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 이 모든 걸 마지막 챕터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72세 이순자님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들기름의 과학적 원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들기름이 뇌를 어떻게 지키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과학적 사실들이에요. 들기름의 주성분인 알파리놀렌산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직접 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뇌 염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뇌에는 미세아교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정상 뇌세포까지 공격합니다. 마치 소방수가 불을 끄다가 집까지 부수는 것과 비슷해요.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인지 기능 저하가 28%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나요? 10명 중 3명은 치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72세 이순자님이 바로 이 원리를 체험하신 분입니다.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가락을 섭취하면서 기억력 검사 점수가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처음 검사 때는 24점이었는데 석 달 후엔 28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을 한 숟가락 그대로 삼키시면 됩니다. 요리에 넣지 마세요. 열을 가하면 귀한 영양소가 다 파괴돼요. 그리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빠르거든요. 여러분 혹시 들기름을 요리용으로만 사용하고 계신가요? 들기름의 좋은 지방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미세혈관 순환을 도와줍니다. 우리 뇌는 거미줄처럼 촘촘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미세혈관이 막히면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죽게 됩니다. 들기름은 이 혈관을 청소하는 천연 정화제 역할을 해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은 뇌혈류가 평균 15% 개선됐다고 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가 많아지고 당연히 기억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68세 박명자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평소 손발 저림 증상이 심했는데 들기름을 매일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세요. 손발 저림은 말초혈관 순환이 안 좋다는 신호거든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이 가장 좋아요. 흡수율이 높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산패된 들기름은 오히려 혈관 염증을 유발합니다. 냄새 맡아보시고 고소한 게 아니라 씁쓸하거나 역한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혹시 들기름을 밝은 곳에 두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빛은 들기름의 천적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우리 뇌는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세포막은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예요. 이 세포막이 딱딱하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유연하면 빨라집니다. 들기름은 바로 이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건축 재료 역할을 해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의 집중력과 반응 속도가 20%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 말을 걸었을 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대답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74세 정태수님은 들기름을 섭취한 후 가장 놀라운 변화가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른다는 거라고 하셨어요. 예전엔 아는 사람을 만나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민망한 적이 많았대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들기름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밥에 한 숟가락 비벼 드셔도 되고 두부 위에 뿌려 드셔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공복에 그냥 삼키는 걸 추천합니다. 가장 순수하게 흡수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반드시 생으로 드세요. 머리가 무겁거나 집중이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들기름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게 반복되면 뇌혈관이 손상됩니다. 특히 미세혈관이 약한 노년층에게 치명적이에요. 국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저하 위험이 25% 낮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혈당 조절과 관련이 있어요. 혈당이 안정되면 뇌도 안정되거든요. 70세 김영호님은 들기름을 섭취한 후 신기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평소 단 음식을 엄청 좋아하셨는데 들기름을 먹기 시작하면서 단 것에 대한 갈망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지방이 혈당을 안정시켜서 생긴 변화입니다. 식전에 들기름을 드시면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됩니다. 식사 30분 전쯤 한 숟가락 드시고 밥을 드세요. 그러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식사 후 졸음이 심하거나 머리가 멍할 때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에요. 들기름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산소 공급량을 높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장기예요. 체중의 2%밖에 안 되는데 산소는 20%나 씁니다. 그만큼 산소 공급이 중요해요. 한국보건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 산소 포화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산소 공급이 줄어들거든요. 들기름은 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산소가 잘 흐르게 해줘요. 76세 홍성자님은 아침 들기름 습관을 들인 후 머리가 개운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이 뿌옇고 개운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맑다고 하세요. 산소 공급이 좋아지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 규칙적으로 드시고 여기에 가벼운 걷기를 더하면 금상첨화예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들기름의 효과를 더 높여줍니다. 보관은 꼭 냉장고에 하시고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다 드세요. 한 달 넘으면 산패가 시작돼요. 여러분은 들기름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이제 들기름과 함께 뇌 건강을 더욱 높이는 생활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들기름만 드셔도 효과가 있지만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확인한 실천법들을 알려드릴게요. 478 호흡법이라는 게 있어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추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법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어요. 코르티솔이 높으면 뇌세포가 손상되거든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위축됩니다. 이 호흡법은 잠들기 전에 하시면 좋아요. 누워서 5회 정도 반복하세요. 단 누워서 할 때는 어지럼증이 올 수 있으니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478이 어려우면 356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잠들기 전에 깊은 호흡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20분 걷기는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들기름의 영양소가 뇌까지 잘 전달되게 해줘요.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걷기만 해도 치매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식후 바로 걷는 것보다는 30분 정도 쉬었다가 가볍게 걷는 게 좋아요. 소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집 주변을 20분 정도 걸으시고 햇볕을 조금 쬐면 비타민 D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도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예요. 오늘 몇 분 걸으셨나요? 블루베리 한 줌을 추천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이게 활성산소를 잡아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늙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미국 터프츠대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인지 능력이 향상됐다고 발표했어요. 시럽에 절인 블루베리는 피하시고 생과일이나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하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침에 들기름 드신 후 블루베리 50g 정도 드시면 딱 좋아요. 50g이면 한 줌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로 아침을 시작하시나요? 아보카도 반개도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데 이게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해줘요. 뉴질랜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의 인지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익지 않은 아보카도는 소화가 어려우니 꼭 잘 익은 걸 드세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살짝 들어가면 잘 익은 겁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밥 위에 올려 드셔도 좋아요. 간단하게 소금만 살짝 뿌려 드셔도 맛있습니다. 아보카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숙면 습관은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독소를 청소해요. 림프계라는 게 작동하면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거든요.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이게 쌓이면 치매가 생겨요. 늦은 밤 카페인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 있어요.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자도 안 좋고 너무 적게 자도 안 좋아요. 요즘 숙면 잘 취하고 계신가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뇌는 75%가 수분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면 적당해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잘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들기름 먹기 전에 물 한 잔 드시면 좋아요. 탈수는 집중력 저하와 두통의 주요 원인입니다. 물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사회적 교류도 뇌를 살립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뇌 운동이에요. 말하고 듣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고립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친구들과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거나 동네 경로당에 나가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사람들과 만나세요. 요즘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뇌는 쓸수록 좋아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신경세포 간 연결이 강화됩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새로 배워야 뇌가 젊어집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이에요.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고 계신가요?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탕은 뇌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특히 액상과당이 든 음료는 피하세요. 단 음식이 당기면 과일로 대체하시고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결국 뇌 건강을 해칩니다. 천천히 줄여가세요.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설탕 대신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을 드시면 단 것에 대한 갈망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이고 해마를 위축시켜요.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화를 자주 내거나 불안해하면 뇌에 독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매일 적어보세요.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치매는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기름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기름은 뇌 속에 염증을 키우고 혈관을 막아서 기억력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들기름 한 숟가락은 뇌를 살리고 기억을 지켜줍니다. 1,000원짜리 작은 한 병이지만 그 안에는 100세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사례를 관찰하면서 확신하게 된 진실입니다.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이 뇌 염증을 끄고 혈관을 청소하고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72세 이순자님처럼 심각한 깜빡거림에 시달리던 분도 단 3달 만에 기억력이 회복됐어요. 68세 박명자님은 손발 저림이 완화됐고 74세 정태수님은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이라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됐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기름을 계속 드시면 뇌 속 염증이 만성화되고 혈관이 좁아지고 뇌세포 간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깜빡거림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섭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집니다. 들기름으로 뇌 염증을 잡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면 70대에도 80대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손주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약속을 스스로 챙기고 어제 있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은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그냥 삼키세요. 요리에 넣지 마시고 생으로 드세요. 이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죠? 단 1,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뇌 건강 습관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한다면 금상첨화겠죠. 478 호흡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하루 20분 걷기로 혈액순환을 돕고 블루베리 한 줌으로 항산화 효과를 더하세요. 아보카도 반 개와 7시간, 숙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들기름의 효과를 3배로 높여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들기름입니다. 이걸 빼면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들기름이 기본이고 나머지는 보조수단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냉장고에 들기름 한 병 꼭 넣어두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드시면서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들기름 효과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조합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리 들기름을 먹어도 이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심지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음식일까요? 다음 영상 꼭 기다려 주세요. 저는 30년간 뇌 건강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기억력을 지킨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다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가락, 이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72세 이순자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단돈 1,000원짜리 습관이 제 인생을 되찾아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기름으로 뇌를 지키시겠습니까? 들기름 한 숟가락의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 다짐이 실천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